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로 무너진 계좌는 일반 계좌처럼 복구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만 더 사면 되겠지. 반등 한 번만 나오면 본전 근처까지 가겠지. 여기서 신용을 조금 더 써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미 손실이 커진 계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베팅하면요, 그건 복구가 아니라 계좌가 더 빨리 무너지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익을 얼마나 빨리 낼 수 있느냐보다 삼성전자 레버리지 계좌를 어떻게 다시 살아있는 구조로 돌려놓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손실이 커지면 사람 마음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본전으로 갑니다.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 올라야 내 계좌가 살아나는지, 여기서 한 번 더 물을 타면 평균 단가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야 팔출할 수 있는지만 계속 계산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 계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내 계좌가 다음 하락을 한 번 더 버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없는 계좌는 시간이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용이나 레버리지가 섞이면 시간이 무조건 내 편은 아닙니다. 이자도 붙고 만기도 있고 담보 비율도 신경 써야 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 정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계좌는 복구보다 생존이 먼저예요. 여기서 꼭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냐?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느냐? HBM4와 서버용 디램이 성장하느냐는 기업 얘기고요. 내 계좌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도 내 돈보다 훨씬 큰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하루 1%, 2% 움직임에도 마음이 무너져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갈 흔들림인데 레버리지가 들어가면 계좌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괜찮은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종목보다 비중부터 의심해봐야 합니다. 좋은 기업도 감당 못할 크기로 들고 있으면 공포가 됩니다. 레버리지가 무서운 건 손실률만 키워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판단까지 바꿔버립니다. 평소에는 실적도 보고 업황도 보고 외국인 수급도 보던 분이 레버리지가 커지면 하루 종일 호가창만 보게 돼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살짝 밀리기만 해도 마음이 급해지고, 작은 반등만 나와도 이제 살았다는 생각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세워둔 계획이 사라져요. 장기 투자라고 들어간 계좌가 어느 순간 단타 계좌가 되고, 회사의 변화보다 내 평균 단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맞춰 사고 팔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전망을 맞춰도 계좌를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하루 변동을 크게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이나 신용 계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을 압박합니다. 방향을 한번 맞추면 수익이 빨리 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장에서는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계좌는 예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생각과 오늘 내 계좌가 그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느냐는 따로 봐야 합니다. 내 생각이 결국 맞아도 시간이 부족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반등이 나오기 전에 담보 비율이 흔들리고 이자 부담이 커지고 멘탈이 먼저 무너져서 낮은 가격에 정리하면 나중 상승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레버리지 계좌에서는 수익 전망보다 버틸 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해야 할 건 돈을 더 넣는 게 아닙니다. 추가 손실이 커지는 길부터 막아야 돼요. 지금 신용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만기는 얼마나 남았는지, 담보 비율이 어디까지 내려가면 위험한지, 삼성전자가 하루 더 밀렸을 때 내 계좌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보지 않고 삼성전자는 결국 오를 거야 라는 생각만 붙잡고 있으면 위험해요. 회사는 살아있어도 내 계좌는 먼저 정리될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강제로 팔리면 다음 반등을 기다릴 수 없어요. 복구는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좌가 더 이상 강제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중을 줄여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죠. 지금 줄이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일부 손실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계좌에서는 손실을 조금 확정하는 것보다 감당 못할 비중을 계속 끌고 가다가 계좌 전체가 무너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비중을 줄인다는 건 포기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계좌가 다시 숨을 쉬게 만드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믿는 것과 삼성전자를 과도한 레버리지로 들고 가는 건 다른 얘기예요. 오히려 오래 보고 싶다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크기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한 번 더 흔들려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다음 기회도 볼 수 있어요. 비중을 줄였다면 그 다음은 현금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하락장에서 현금은 그냥 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계좌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여유입니다.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좋은 기회가 와도 움직일 수 없어요. 약한 종목을 줄이고 강한 종목으로 옮기고 싶어도 방법이 없고 반등이 와도 그저 내 평균 단가까지 오기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계좌가 판단이 아니라 기도에 묶여요. 삼성전자가 빨리 올라주기를 기다리고 외국인이 다시 사주기를 기다리고 시장이 내 가격까지 와주기만 바라게 되는 거죠. 현금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깁니다. 하락장에서 현금은 겁먹고 도망간 자금이 아니라 다음 반등장에서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준비 자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장이 다시 사는 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자존심 때문에 막혀요. 나는 삼성전자에서 잃었으니까 삼성전자에서 반드시 복구해야 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내가 어디에서 손실을 봤는지 기억하지 않아요. 시장은 그날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들어가는 곳, 거래대금이 붙는 곳, 실적 기대가 커지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주도주가 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시장이 SK하이닉스를 먼저 사고 장비주나 후공정 종목을 먼저 사고 전력기기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쪽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면 그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계좌 복구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돈의 이동을 따라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본전에 대한 집착부터 끊어야 합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얼마에 샀는지 시장은 모릅니다. 외국인도 모르고 기관도 몰라요. 시장이 보는 건 내 평균 단가가 아니라 업황, 실적, 거래대금, 수급, 미국 반도체 흐름입니다. 그런데 계좌가 불리면 우리는 계속 내 가격만 보게 되죠. 여기까지만 오면 나갈 텐데, 조금만 더 오르면 본전인데, 내가 산 가격까지는 무조건 와야 하는데, 이 생각이 강해지면 오히려 시장 신호를 놓칩니다.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데도 본전이 왔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던질 수 있고, 반대로 시장이 약해지고 있는데도 내 가격이 안 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포지션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어요. 본전은 내 사정이지 시장의 기준은 아닙니다. 물타기도 그냥 주가가 빠졌다는 이유로 하면 안 돼요. 특히 레버리지 계좌에서 물타기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한 번 더 얻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 변화는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지, 아니면 아래에서 받아주는 힘이 생기는지, 외국인 매도가 여전히 쏟아지는지, 아니면 매도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만 잠깐 반등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체 거래대금이 살아나는지, 이런 변화 없이 가격만 낮아졌다고 사면 복구가 아니라 손실 확대가 될 수 있어요. 물타기는 싸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위험이 줄었다는 근거가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현금을 쓴다고 해도 한 번에 다 넣으면 안 됩니다. 하락장은 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3조각, 4조각으로 나눠 놓는 게 좋아요. 저점이 잡히기 전에는 일부를 남겨두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때 또 일부를 쓰고, 마지막 자금은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한 번 더 밀렸을 때를 위해 남겨두는 겁니다.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답답한 계좌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한 번에 시원하게 들어간 계좌는 다음 하락에서 다시 막히지만, 현금을 남긴 계좌는 틀렸을 때도 선택할 수 있어요. 계좌 복구는 멋있게 한번 마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때도 살아남는 싸움입니다.
하락장에서 자꾸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내 평균 단가만 들여다보는 것, 본전까지 몇 % 남았는지만 계산하는 것, 다른 사람 수익 인증을 보면서 조급해지는 것, 하루 반등이 나왔다고 다시 레버리지를 키우는 것, 이건 계좌를 살리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 종가가 어디에서 끝났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실제로 샀는지, 거래대금이 살아났는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같이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해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빨간불을 켰다는 것보다 종가까지 힘을 지켰는지가 더 의미가 있어요. 반등했다는 사실보다 누가 그 반등을 만들었는지가 더 의미가 있고요. 사실 하락할 때보다 반등할 때가 더 어렵습니다. 빠질 때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반등이 시작되면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무리하게 되거든요. 레버리지 계좌는 특히 그래요. 오늘 강한데 신용을 다시 써도 되지 않을까? 이번에 조금만 더 타면 본전이 빨라지지 않을까? 여기서 놓치면 또 못 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등은 무조건 더 사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레버리지를 줄이고 약한 종목을 정리하고 현금을 다시 만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등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계좌 체력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 비중이 너무 커서 삼성전자 1% 움직임에도 하루 종일 잠을 못 이루는 계좌라면요. 반등 한 번에 전부 복구하려고 달려들 게 아니라 손실이 조금 줄어든 자리에서 위험부터 덜어내야 합니다. 신용을 일부 낮추고 현금을 만들고 시장이 약할 때 같이 무너지는 종목은 정리해줘야 다음 하락에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반등은 축하할 시간이 아니라 점검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반등이 내 계좌를 살리는 반등인지 아니면 다시 욕심을 키워서 더 큰 위험으로 끌고 가는 반등인지 나눠서 봐야 돼요. 삼성전자 레버리지 계좌라면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기업이 아니죠.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가 들어간 내 계좌는 하루아침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안정성과 계좌의 안정성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믿는다면 오히려 무리한 레버리지로 버티면 안 됩니다. 오래 가져갈 생각이라면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해요. 좋은 기업을 나쁜 계좌 구조로 들고 있으면 결국 좋은 기업의 장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기업을 믿는 것과 위험을 방치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현금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이 얘기를 같이 들으셔야 해요. 나는 신용 안 썼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현금이 있어도 기준 없이 들어가면 금방 같은 상황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강하게 튀면 늦었다는 생각부터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확인해야 할 건 9시에 강했느냐가 아닙니다. 12시까지 그 힘을 지키는지, 오후 2시 이후에도 종가가 살아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실제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첫 반등보다 그 힘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현금이 있다는 이유로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현금의 장점은 남들보다 빨리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확인한 뒤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무너진 계좌는 한 번의 급등으로 복구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든 다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복하는 거예요. 추가 손실이 커지는 길을 막고 감당 못할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되찾고 시장이 다시 사는 주도 흐름으로 돌아가는 순서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수익부터 내려고 하면 복구가 아니라 또 한 번의 베팅이 돼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이번 한 번만입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물타자, 이번 한 번만 더 신용을 쓰자, 이번 반등만 나오면 바로 정리하자. 그 한 번이 계좌를 다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다시 세울 때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이에 세 줄만 적어보세요. 어디까지 밀리면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레버리지를 줄일지, 어떤 변화가 확인돼야 다시 비중을 늘릴지. 장중에는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불안하면 사고 싶고, 겁이 나면 팔고 싶고, 반등하면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적어놓은 기준이 있어야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어두셨으면 합니다. 오늘 안에 복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손실이 커지면 하루 급등으로 전부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요, 하루 만에 무너진 계좌가 아니라면 하루 만에 복구하려는 생각 자체가 계좌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요.
복구 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비중은 커지고 레버리지를 다시 쓰게 되고 작은 반등에도 조급하게 따라붙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길게 잡으면 비중을 줄일 수 있고 현금을 남길 수 있고 시장이 다시 강해지는 걸 기다릴 수 있어요. 생활자금과 투자자금도 여기서 확실히 나눠야 합니다. 다음 달에 써야 할 돈, 대출 상환에 필요한 돈, 가족 생활비가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버티기 어려워요. 그 돈에 레버리지까지 얹으면 판단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기다릴 수 없는 돈으로는 좋은 종목도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가 절망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계좌가 많이 무너졌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다만 복구하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빨리 벌겠다는 생각보다 위험을 먼저 줄이고 본전보다 현금을 먼저 만들고 내가 물린 종목보다 시장이 다시 사는 종목을 먼저 봐야 해요.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해지려면 외국인 수급과 거래대금이 붙고 HBM4와 서버 메모리 기대가 실제 주가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감정적인 물타기보다 계좌를 정리하는 게 먼저일 수 있어요. 다음 상승장을 보는 건 결국 살아남은 계좌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특히 놓치면 안 되는 건 수급의 질이에요. 주가가 빠진 날 개인이 많이 샀다고 바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파는데 개인만 받아내고 있다면 계좌는 더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장 초반에는 약했어도 종가로 갈수록 외국인 매도가 줄고 SK 하이닉스나 장비주까지 같이 살아난다면 시장이 반도체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걸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계좌에서는 삼성전자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만 보면 안 돼요. 그 움직임 뒤에 진짜 돈이 붙었는지 반도체 전체로 힘이 퍼지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계좌가 흔들릴수록 이런 판단을 혼자 해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 마음이 급해지면 시야가 좁아져요. 삼성전자 호가창 하나만 계속 보게 되고 내 평균 단가만 확인하게 되고 본전까지 몇 퍼센트 남았는지만 계산합니다. 그 사이 시장의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미국 반도체주가 먼저 방향을 잡고 외국인 선물이 먼저 움직이고 장중에는 삼성전자에서 빠진 돈이 SK 하이닉스나 장비주, 후공정,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계좌가 흔들릴수록 더 넓게 봐야 하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더 좁게 보게 되는 거죠. 하락장에서 필요한 건 막연하게 괜찮아질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 어디에서 빠지고 있고 어디에는 아직 남아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삼성전자가 약한 게 반도체 전체의 약세인지 아니면 대형주가 쉬는 동안 장비주와 후공정으로 돈이 옮겨가는 과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등이 나와도 그냥 빨간불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기관이 받쳐주는지, 거래대금이 살아나는지, 종가가 저점을 높이는지를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레버리지 계좌도 무작정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줄일 때인지, 기다릴 때인지, 다시 들어갈 때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를 열어두었습니다. 여기는 뉴스를 많이 모아놓고 종목 이름만 던지는 곳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장전에는 미국 반도체 흐름과 금리, 환율을 보면서 그날 시장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장이 열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돈이 붙는지, 대형주에서 빠진 자금이 장비주와 후공정,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는지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장이 끝난 뒤에는 장중 반등이 종가까지 살아남았는지, 거래대금이 실제로 남았는지,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지를 다시 연결합니다. 레버리지로 흔들린 계좌일수록 이런 순서가 필요해요. 급한 마음으로 누르는 버튼을 막아주는 건 희망이 아니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도주 알림센터를 단순한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손실 계좌에 필요한 건 무슨 종목을 당장 사야 하느냐가 아니에요. 삼성전자에서 돈이 빠질 때 SK 하이닉스가 버티는지, 장비주가 먼저 돌아서는지, 전력기기나 데이터 센터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는지, 시장이 어디를 다시 주도주로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물린 종목만 붙잡고 있으면 시장의 변화가 보여도 움직이지 못해요. 반대로 돈의 이동을 먼저 확인하면 보유자는 줄일 때와 기다릴 때를 나눌 수 있고 현금 대기자는 따라붙지 않고 자리를 기다릴 수 있고 손실 계좌는 복구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흐름을 너무 늦게 확인하면 그때는 이미 가격이 떠 있을 수 있어요.
혼자서 장정부터 장마감까지 이 흐름을 계속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칭 경로가 있을 수 있으니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공식 링크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로 계좌가 흔들린 분들은 알림을 보고 급하게 따라가면 안 돼요. 내 계좌의 신용비중과 현금 상태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 시장이 어디를 다시 사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흐름이 보여도 계좌 구조가 이미 망가져 있으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정리와 시장 확인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해요. 장전, 장중, 장마감 흐름을 나눠서 보면 실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아침에는 미국 반도체가 강했는지, 환율이 안정됐는지, 외국인 선물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보면서 오늘 계좌를 공격적으로 운용해도 되는 날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장중에는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거래 대금이 붙는지, 장비주와 후공정으로 퍼지는지, 전력기기와 데이터 센터까지 확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장마감 뒤에는 종가를 다시 봅니다. 장중에 강했던 종목이 끝까지 버텼는지, 거래대금이 남았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야 레버리지 계좌도 충동적으로 사고 파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레버리지 계좌는 일반 계좌처럼 복구하면 안 됩니다. 이미 손실이 커진 상태에서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베팅하면 계좌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속도만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추가 손실이 커지는 길부터 막고 감당 못할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되찾은 다음 시장이 다시 사는 주도 흐름으로 천천히 돌아가야 합니다. 본전에 매달리지 말고 물타기에는 조건을 붙이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다시 욕심을 키우기보다 계좌 체력을 회복해야 해요. 살아남는 순서가 수익보다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레버리지 계좌 복구는 더 크게 베팅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서 시작해요. 삼성전자를 믿는다면 더더욱 감당 못할 레버리지로 버티면 안 됩니다. 오래 볼 기업이라면 내 계좌도 오래 버틸 수 있어야 하잖아요. 본전보다 생존이 먼저고요. 물타기보다 위험을 줄이는 게 먼저고요. 수익보다 현금을 되찾는 게 먼저입니다. 계좌가 살아있어야 다음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